예, 안녕하십니까. 꽃집 창업 성공 파트너 이대강입니다.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은 재고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제 블로그에다가 엊그저께 올렸는데, 재고가 최대한 안 쌓이게 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? 라고 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이제 꽃집을 막 오픈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. 1년 미만 또는 3년 미만의 꽃집 사업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,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일산에 있는 오 땡땡 백화점에서 1년 정도 오프라인 꽃집 매장 운영 경험이 있고요. 그 이전에는 사실 창업센터에서 2년 정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2013년도 7월부터 2년 동안은 창업센터 안에서 꽃집을 운영했고요. 그러다 보니 온라인 위주로 했습니다. 그래도 거기가 문정역에서 한 걸어서 10분,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가끔 그 사무실로 오셔서 꽃을 상품을 사가시는 분도 가끔 있었지만, 대부분은 한 90% 이상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었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2년, 그리고 일산 원마운트에서 1년, 그리고 과천 주암동에서 농장에서 그 아버지한테 임대를 받아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또 이제 꽃집을 운영하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경험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. 그래서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오프라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얼마큼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,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성심성의껏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문정동에서 그 창업센터에서 사무실로 있을 때는 그 사무실 공간이 정말 비좁았어요. 첫 1년차 때는 이런 책상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책상 하나였고, 이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총 5명이서 같이 썼기 때문에 정말 비어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죠. 네, 그래서 그때는 1년차 때 됐을 때는 정말 한두 평 남짓으로 꽃집을 했었던 것 같아요. 한두 평. 제 공간이 한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. 그래도 아예 오프라인 장사가 아예 안 됐던 게 아닌 게, 어떤 마치 포토전처럼 딱 그 책상 위에 있는 그 부분을 새로운 상품으로 계속 대체를 했어요. 한 번은 다육식물로 두고, 한 번은 꽃다발 두고, 한 번은 이제 그 공기정화 식물을 두고.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마치 뭐라 그럴까, 그 편집샵이라고 하나요? 아니, 편집샵이 아니라, 그러니까 한정판 느낌으로 거기에 한두 개, 두세 개 정도만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가 되면 이제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재고가 한 개,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. 네, 그렇게 1년 정도 꽃집을 운영했었고, 그리고 그 다음 2년차 때는 이제 그 1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제가 결국에는 제가 그 공간을 혼자 다 쓰게 됐습니다. 그 이유가 있죠. 그러니까 제가 좀 잘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 쓰게 된 건데, 1년차 지나고 나서 사실 창업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, 그리고 사업이 자기 생각만큼 잘 안 되다 보니까 2년차 때 연장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있었는데,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,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은 거기에 이제 연장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또 한 3대1 정도의 확률이었던 것 같아요. 다 최종 합격된 건 아니었거든요.
그래서 제가 거기 2년 차 때 있을 때는 이제 6명, 5명이었었다가 나머지가 이제 다 나갔죠. 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최후의 1인이 됐던 건데,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이제 장사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손님이 오셔서 사갔고요. 제가 그 공간을 계속 고수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클래스를 열었기 때문이에요. 그 공간을 거기가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, 200만 원이 되는데 제가 어딜 가서 그런 공간을 얻을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래도 이제 해준 거니만큼 그 공간을 어떻게든 내가 살려서 수업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5명, 8명씩 모아서 매주 수업을 했습니다. 매주. 소수 정예로. 한 2~3명도 오고, 한 5명, 10명. 그러니까 좀 인원이 많다 싶으면 그 창업센터라는 공간 중에서 그 세미나룸이 있어요. 거기에는 20명, 3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다 하면 그쪽을 예약을 해서 거기서 수업이나 클래스를 했었고요. 그러니까 상황에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? 그러니까 저는 정말 무일푼으로 무자본으로 창업한 게 맞거든요. 정말 그 500만 원 대출 받은 게 다였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제 뭐 능력을 잘난 체 한다라기보다는 창업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런 방법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 창업넷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런 창업 지원 센터가 그런 공간을 대여해 주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. 저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무료로 쓰고 또 그 다음 1년 동안도 무료로 장사를 했었지만 그 이후에 또 3년도 또 아버지 농장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아버지한테 임대료를 그냥 용돈이나 뭐 맛있는 거 좀 사드리는 정도로만 했지 제가 뭐 정상적으로 거기를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고 임대료를 내고 사업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고정 비용을 정말 최소화했습니다. 저는 6년, 7년 동안 그런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거의 안 냈던 것 같아요. 안 냈죠? 전혀 안 냈죠.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여기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인데 여기는 지금 뭐 관리비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은 한 7, 80만 원 정도는 나오거든요. 뭐 그 이상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월 한 80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고정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돼야지만 그다음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사실 지금 제가 좀 여담이지만 지금 제가 코치로서 컨설팅으로서 수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 쪽에서 소득이 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나마 조금 숨통을 트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뭐 투자라는 것도 항상 좋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지금 사실 수천만 원 정도가 물려 있어서 사실 저도 지금 이렇게 좀 죽을 맛이긴 하지만 근데 또 그거 또 다시 또 이제 회복될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고요. 또 투자 또 쏠쏠이 이쪽에서는 좀 또 이제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또 이제 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월세를 뭐 한 달에 80 정도 내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튼 앞에 서두가 좀 길어졌거든요. 여튼 이제 제가 재고 관리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한다는 것에 앞서서 이제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지금 계속 6년, 7년 동안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이제 공간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본 거고요. 여러분도 재고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재고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내가 100만 원어치 사와 갖고 80만 원어치로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2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재고가 생겨서 그건 이제 낭비하는 돈이 돼버리면 그 20만 원으로 어떤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었다면 그 20만 원은 말 그대로 그냥 비용으로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
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1, 2, 3랑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 1, 2, 3를 계속 우리 사장님들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다시 세 가지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 봐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 편집을 못하니까 잘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한마디 놓치지 않고 저의 10년 노하우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. 끝까지요. 네, 첫 번째는 각 제품마다 식물이나 꽃마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꽃이 어떤 식물이 3일이 가는지 5일이 가는지 10일이 가는지 언제까지 싱싱한지 사실 이 꽃은 생명체이고 있기 때문에 딱 정답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똑같이 싱싱한 꽃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냉장고에 어느 정도의 온도에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신선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렇겠죠?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기록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어떤 사장님들은 기록보다는 어떤 그냥 관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사업은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내가 오늘 만약에 장미랑 뭐 리시안서스랑 또 무슨 뭐 이렇게 별처럼 생긴 꽃이 뭐죠? 이렇게 뭐 하는 거 뭐 하여튼 뭐 부바르디아나 아니면 뭐 비싼 꽃도 있고 싼 꽃도 있잖아요. 근데 싼 꽃은 조금 이렇게 손상이 되고 이렇게 해도 별로 아깝지가 않을 수 있는데 저도 막 한 단에 2만 원, 뭐 15,000원, 2만 원짜리, 25,000원짜리 사왔는데 별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재고가 돼버리면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그 꽃의 고유의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. 네, 그래서 이 꽃이 어느 한 일주일까지는 상품으로 있는지, 물론 뭐 좀 하루 이틀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겠지만 그걸 좀 내가 체크해 놔야 다음번에 상품을 만들 때 혹은 내가 만들지 않고 우리 알바나 직원한테도 이걸 시켰을 때 이거는 며칠까지는 넘기지 말라라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대로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하겠죠.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기록해 놓는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거든요. 근데 사업을 오래 하시고 길게 하시려면 시스템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드시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각 상품마다 꽃마다 식물마다 이 꽃이 어느 정도 온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조금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가 각 상품의 유통기한을 좀 알고 기록을 해 놓으셔라 라는 말씀이고요.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게 좋을지, 물론 또 식물도 정답이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저 역시도 식물 물 줄 때 집에서 키울 때는 얘를 수시로 줘요. 사실 오다 가다가 좀 말랐다 싶으면 조금 주고 좀 많이 말랐다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말랐다 싶으면 적게 주는데, 근데 이걸 사업을 할 때는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또 이걸 나 혼자 운영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내가 이거를 매주 월요일마다 물을 뭐 일정 양만큼, 예를 들어서 이게 145ml인데 내가 월요일 날 145ml를 줬어요.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145ml를 줬어요.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그 일주일 전에 줬을 때 그 식물의 상태와 그 똑같이 양을 줬을 때 뭔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뭐 빛의 양이거나 아니면 다른 영양분이나 또 뭐 통풍이 안 됐거나 아니면 온도가 낮아졌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유전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비교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잖아요. 그러면 얘를 물량은 똑같이 줬는데 다른 조건이 바뀌었을 때 얘가 다른 어떤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서 그걸 이제 내가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장기적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좋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식물을 1월 달에 지금 사입을 했는데
1월 달의 상태, 2월 달의 상태, 3월 달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뭐 자로 재듯이 뭐 그렇게 이거를 이렇게 뭐 엄청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지금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연구하는 연구직이 아니잖아요. 사업하고 장사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내가 기록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도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혹은 반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셔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물 주는 주기를 파악하는 것과 유통기한이고요. 두 번째는 꽃과 식물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. 그러니까 이걸 냉장고에 둘 것인지 냉장고도 위칸이 있고 아래칸이 있고 또 다르잖아요. 그러면은 냉장고가 이제 뭐 그 순환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걸 위에다 둘지 아니면 중간에 둘지 그러니까 항상 두는 곳에다 둬야지 내가 뭐 장미 뭐 꽃이 종류가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장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0도에서 23도 정도가 적당하다 하면 한 중간 정도에 두고 아니면 좀 냉장고가 뭐 이렇게 그 꽃 냉장고가 좀 온도가 뭐 크게 차이 나진 않겠지만 얘는 상단에다 두는 게 좋겠다. 거기다 이제 위에다 둘 수도 있고. 그래서 어떤 공간에 대한 배치도 저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도 꽃 냉장고를 제가 사업할 때는 별로 이렇게 쓴 적이 별로 없어요. 제가 꽃집에서 종업원으로 있을 때는 꽃 냉장고를 썼지만 직원으로 있을 때는 썼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.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건 그 식물의 그 특성, 그 생육 상태를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. 이제 재고가 되기 전에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이벤트 또는 나눔으로 소진을 하자 이겁니다. 이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트를 가보면요. 우유 같은 거 사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우유도 유통기한 처음에 우유가 들어왔을 때보다 이제 유통기한이 이제 3일 남았다. 그러면 이제 10% 할인이 되고요. 뭐 이틀 남았다. 그럼 30%. 그리고 이제 뭐 하루 남았다. 그러면 이제 50%까지 할인이 되거든요. 실제로 저도 그래서 그 우유 같은 거라든지 어떤 그런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부러 그런 코너에 가서 당일 먹을 거는 거기서 바로 50% 할인된 걸로 바로 구매해서 이제 먹는 편이거든요. 저는 그게 이제 제 어떤 생활 경제를 또 이제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기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꽃집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떤 단가나 원가 정찰제를 되도록이면 지켜주시는 게 좋고 이제 유통기한이 짧아질수록 이제 가격을 이제 차등적으로 이제 낮추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50%가 넘어간다 싶으면 꽃집 손님 오시는 분한테 이걸 덤으로 하나 더 드리거나 아니면 이 상권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꽃통을 둔 다음에 거기에서 한 송이씩 가져가시게끔 하면 얼마나 좋아요.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그 필름으로 OPP 필름으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싸서 신문지로 싸거나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? 그런 걸로 싸가지고 플로더지 있잖아요. 그걸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간단 포장해가지고 가져가시는 분이 퇴근길에 가져가셔서 집에다가 이제 누구 가족이나 친구한테 이걸 주면 그래도 참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제 뭐 연락할 수 있는 스티커나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이런 거 명함 같은 것도 이제 살짝 넣어서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다 정리해 놨으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게 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또 숙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블로그 와서 한번 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관련된 내용이랑 사진이랑 이런 것도 다 정리해 놨습니다. 그래서 또 블로그에도 오셔서 지난 거 포스팅 해놓은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플라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